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2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계속 고생해주고 있는 주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 실시간 나오고 있어서 정신이 없죠? 예, 약간 떨립니다. 저도. 심지어 떨리기까지 하나요? 자, 속보를 저희 주간지 기자인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분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든든한데요.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계속 보고 계셨죠? 예. 뭐 솔직히 노관심이긴 하지만 봐야 되니까 열심히 봤어요. 예.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에 딱 5시에 뉴스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썸네일을 이렇게 파지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마 계속 뉴스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뉴스 키워드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일 텐데 먼저 나온 순으로 좀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제 청년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가지고 나왔죠. 네,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진종호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진종호 후보는 24만 874표를 얻어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종호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 함께 팀메이트 같이 뛰었죠. 결국에 어대한 기류가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는 결과입니다. 네, 실제로 마지막에 진종호 후보 이름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많이 와서로 보이긴 하는데 아직 이제 최종 결과가 안 나오긴 했지만 좀 분위기 어떻게 가늠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찌라시 막 엄청 돌더라고요. 그렇죠. 밭 엄청 납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합산이 100이 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가짜다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원래 뭐 그런 거 많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대한 그게 이제 의미가 바뀌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당 대표는 한동훈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진종호 후보가 24만 표 얻었는데 김은희 7만, 김정식 10만, 박상현 8만 하면은 요거를 합치면 한 25만 표 되는 거잖아요. 대략 느낌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53% 정도 봤거든요. 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이 한동훈? 예, 53. 예, 그러니까 50%좀 초반 정도로 이렇게 봤는데 금세 드러나는 거 이렇게 예측하기 괜찮습니까? 이건 맞추면은 신들린 거고 틀려 뭐. 또 흑역사지 뭐. 하루 이틀이겠어 흑역사가. 그런데 대략 보면은 저런 분위기인 거야. 그러니까 진종호도 지금 거의 이제 49% 정도 받았잖아요. 대략 이런 분위기로 지금 오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작년에 이어서 연이어 와가지고 많은 관심을 사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와 악수할 때 어떤 모습일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어제 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오후까지 되게 늦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뭐 이제 출입기자 얘기를 들어보니 한참 늦게 결정됐다. 그러니까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대통령 갈지 말지. 대통령이 갈지 말지에 대해서 고심을 한 것 같은데 안 가면은 또 이상하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간 것 같고 뭐 악수하는 거는 뭐 별로 큰 감흥은 없었고 이제 한배탄 운명 공동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하는데 운명 공동체 맞지. 한동훈을 겨냥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십니까? 계속 그 당정의치론을 얘기했으니 그냥 평범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야 다 죽어 너 단독 플레이하면 안 돼라는 메시지로 들리는 게 나만 그렇게 들렸던 걸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당정 관계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지금 한동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 흥미롭네요 진짜. 예. 네, 와중에 최고위원 결과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김세욱 PD가 저 현장에서 계속 체크해주고 있고요. 이 자리에는 지금 주한 기자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현재 지금 합산 결과 나온 것으로는 장동혁 후보가 1위로 보입니다. 20만 7,163표를 획득했고요. 장동혁 후보 역시 한동훈 후보와 팀메이트로 함께 러닝메이트로 뛰었다고 알려져 있죠. 2위로는 김재원 후보가 나왔네요. 김재원 후보가 18만 7,964표를 얻었고요. 3위로는 인요한 후보가 나왔습니다. 인요한 후보가 17만 5,526표를 얻었습니다. 인요한 후보는 또 원희룡 후보랑 함께 뛰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의 인기가 어대한을 거스르는 면도 어느 정도는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팀 한동훈이 다 이제 최고위원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막 나온 게 또 당대표 선거 결과도 있네요. 예. 네, 당대표 후보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25만 5,830표를 얻었다고 나오는데요. 아직 합산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현재 나온 순서
표수로서는 한동훈 후보가 매우 압도적인 표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와,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퍼센트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많이 같습니다. 틀렸네요. 예, 퍼센테이지를. 평론가. 왜냐하면 다 합쳐도 14만, 15만 정도인데 한동훈이 지금 20 몇만요? 25만. 야, 25만이니까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에요. 사실 한동훈 캠프 내에서는 65% 득표율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판에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뒤로 갈수록 이제 나경원 그 패스트트랙에 이제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 그 공소 취하 요청 그거를 폭로하면서 굉장히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됐는데 역시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뭐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예.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은 아직 최종 합산은 아닌데요. 그렇죠.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당선에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움직이지 않은 사실로 보이긴 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합산된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주한 기자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잠깐 결국은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 두 사람의 당정 관계 그리고 당대 관계라고 요새 많이 이야기하던데요.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김옥준 프로젝트가 뭐가 될지 뭐 이런 거는 3.1천하? 3.1천하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정하고 당대표 된 걸 가정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어떻게 당하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은 굉장히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사람은 그렇게 쳐낼 줄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에서는 경험이 있고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할 것이라고 보고 원내가 아니라 원내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당권을 굉장히 많이 휘두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몇몇 친윤 몇몇은 윤리위 가겠다. 아 벌써요? 아니 예. 어떤 혐의로 가는 건가요? 뭐 혐의야 만들면 되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제가 보기에는 예. 몇몇은 갈 수도 있겠다. 이게 그냥 두루두루 좋은 이런 걸로 갈 것 같지 않아요. 특히 뭐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당대표 흔들겠다는 이런 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본때를 보여주지 않을까. 동훈이는 참지 않아. 동훈이는 참지 않아요? 참지 않는 거 보여줬잖아. 그 제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취소한 거 이렇게 요청한 건가요? 네. 네. 이러면서 예. 참지 않아. 그 부분도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자, 최종으로 정리 한번 해보죠. 투표 결과 좀 합산 결과 나왔다라고 하니까요. 네, 최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합산 결과로 32만 702표를 얻었습니다. 32만 702표를 얻어서 50%를 넘겼는데요. 다른 후보들 다 합쳐도 대략 한 20만 표가 안 돼 보이죠. 대략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 계산 안 해봤지만 60%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50%를 넘길 수 있는지가 중요했는데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1위를 하더라도 50%를 넘기지 못하면 결선에 가서 2위 후보와 또 결선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모두의 이목은 과연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길 수 있느냐였는데 현재로서는 가뿐히 넘긴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박정훈 후보가 4위 득표를 하긴 했지만 김민전 후보가 여성 당선자로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결과적으로 최종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죠? 네, 현재 지금 발표된 최고위원은 장동혁, 김재원, 인유한, 김민전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진종호 의원까지 총 5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김옥균 프로젝트가 또 어떤 방식으로 발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장동혁이 1등 하는 거는 때농 당상이고 김민전은 여성으로서 무조건 들어가니 그러면 남은 이제 진종호는 청년 최고가 될 거고 남은 3자리 중에 2자리를 김재원하고 인요한하고 박정훈 이 3명 중에 2명이 될 거다. 그런데 박정훈이 좀 제일 약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결과 맞추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인지도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 최고위원은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준석 때 그때 조수진, 배현진 그리고 정미경, 김재원 이렇게였거든요. 근데 방송 패널들이에요 다. 방송 패널이거나 방송 원래 했던 분. 배현진은 방송 패널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고위원은 인지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인요한 한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냥 셀럽이지. 셀럽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주목하는 게 김재원이에요.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좀 주목하십니까?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진짜 좀비 같은 생명력. 좋은 의미 많나요? 또 올라왔어. 최고위원회. 예.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붙이면 걸었다가 또 올라왔는데 왜 김재원이 중요하냐면은 자 보십시오. 장동혁, 진종호는 이제 친한이죠. 그리고 인요한 김민전은 그러니까 친윤으로 이제 봐야 돼. 친원. 예, 원희룡 쪽으로 나왔으니까 김재원이 캐스팅 보트예요.
요 5명 중 5명으로 치자면은 그잖아요. 이제 네네. 어떻게 물론 이제 당 대표를 끌어내리는 데는 4명이 다 사퇴를 해야 되니까 그 당 대표가 그거는 아니지만은 다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진 건데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이제 지명직이 또 있어요.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있겠지만 김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김재원을 주목하라. 김재원 화이팅. 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끌어내려지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되는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뭔가 싶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소식은 이따가 박장대소 두 사람과 함께 좀 더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특혜 조사 여진. 네,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불러서 패싱 논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여러 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이 총장 역시 감찰이 아닌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둘 사이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검사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는 총장 지시에 따라서 형사 1부로 파견을 나온 검사인데요.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이 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을 패싱한 명분은 검찰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지휘권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이달 초 수사지휘권 회복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구두로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를 거절했다고 하고요.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이 거절의 여파가 총장 패싱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김건희 여사 소위 말하는 황제 조사 논란을 두고 검찰도 시끄러운 상황인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검찰 죽었다 저는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을 이제 일단은 비공개 소환 조사까지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전례가 있고 다른 이제 뭐 이순자라든지 아니면은 권양숙 물론 그 두 분은 참고인이긴 합니다는 뭐 이제 비공개로 이제 소환 조사를 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는 가능한데 출장 조사는 대통령 가족인데 출장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피의자가 게다가 예전에 YS 아들 뭐 김현철, 김홍걸, 김홍어 뭐 그 MB 아들 이시영 뭐 다 나와서 조사 받았잖아요. 원래 포토라인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물론 뭐 포토라인은 무분별하게 안 세우겠다라는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원칙들,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 뭐 이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직자와 관련된 거는 기본 포토라인 쓰는 게 맞죠.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저는 어제 사실은 너무 충격적으로 이 뉴스를 봐가지고 어제 막 뉴스가 쏟아졌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네. 이게 수사지휘권을 회복해달라고 이원석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명품백은 우연치 않게 이왕 조사를 했으니 이제 조사를 해봅시다라고 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고 이미 사전에 다 조율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7시 22분에 어제 오후 7시 22분에 채널A 보도. 이거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거꾸로 당했다. 와, 그러니까 예. 폰상납. 폰상납. 야, 그러니까 뭐 콜검이라고 이렇게 검찰이 온다 뭐 이런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뭐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은 김건희 여사가 나는 내가 조사받는 사실이 중간에 알려지면은 나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라고 미리 검찰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검찰로부터 앞서 폰을 이제 휴대폰을 다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검찰한테 폰을 다 받아가지고 한쪽에 두고 듣도 보도 못한 대한민국 창립이래, 이거 건국이래.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출장 조사는 제가 뭐 그럴 수도 없지만 어쨌든 뭐 이거는 그러니까 상상의 영역 안에 있잖아요. 솔직히 상상의 영역 안에 있었어. 나는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 했는데 폰을 검찰이 상납하고 조사를 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김건희의 나라구나.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김건희의 나라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예. 통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글을 쓰면서 굉장히 뭔가 통탄하는 어떤 모양새를 갖췄던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건 딱히 눈에 잡히진 않네요. 검사들 최근에
사표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음. 예, 예. 그러니까 조용히 사표 쓰는 사람 꽤 조용한 많아요. 사직을 하고 있다. 네, 조용히 물론 이제 승진이 좀 어려웠다, 이제 검사장 되기 뭐 힘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요즘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러니까 이게 특정 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너무 특수부를 중용해서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다른 라인들이 형사나 이제 공안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낀 것도 있는데, 약간 검찰에 조금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제 지인 뭐 고등학교 동창, 뭐 대학 동창 검사 많거든요. 최근에 제가 들은 것만 한 4명이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어요? 몰라요. 거기까지 말을 안 얼른 해. 취재해서 알려주십시오. 말을 안 해.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검찰 조직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게 뭐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네, 참 여러 눈길이 가는 기사입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라는 권익위. 네, 어제 저녁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소식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저녁 6시 반경 권익위는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에 대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천준호 전 비서실장에 대해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를 부산에서 서울로 호송하는 데 참여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부산소방재난안전본부 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려 수속기관 등의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이 이재명 대표 전원과 헬기 이송 과정에서 각 조직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을 요청할 권한이 없음에도 헬기 이송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들에게 공직자 행동 강령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재명 의원,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권익위가 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일단 권익위는 부산대병원 직원 등이 특혜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와 천준호 의원이 특혜를 받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규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연동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혜를 준 사람은 있다고 하면서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 이 상황, 꽤 이상한 상황인데요. 당사자인 천준호 의원은 강한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천 의원은 약 1시간 전에 권익위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에 분노한다. 트집 잡기로 의료진과 소방대원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나를 공격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권익위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엄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옛날에 왜 그러셨어요? 저는 이거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특혜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그거는 왜 그렇게 물렁하게 그렇게 내부 경론이 있고 뭐 그것도 원래 4일 전에 보고서를 보내줘야 되는데도 갑자기 전날에 보내줘가지고 그 70쪽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막 속전속결로 그렇게 왜 진행을 했느냐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특혜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은 당신 정상 참작을 할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 당대표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고, 그게 물론 정말로 이송을 안 하면은 죽는 거냐 아닌 거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의료진이 아니니까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의료진이 당의 요청을 받아서 뭐 이제 그거는 조금 뭐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이분들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명의 문제니까 뭐 저는 뭐 물타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권익위라는 조직의 권위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거는 다 조롱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김건희가 소환될 거예요. 그럼 뭐 야 김건희 300만 원은 왜? 백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스스로의 권위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거, 역시 다시 한번 김건희의 나라라는 거를 또 확인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2달 전에 이미 예언하셨죠. 예. 자, 마지막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이태원 참사 재판에 나온 망언. 예, 저희가 이 사건은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 마지막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는데요. 검찰은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유족들도 오셔서 공판을 지켜봤거든요. 이 전 서장의 변호인이 망언을 그 앞에서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서장 변호인은 이태원 참사를 방화에 비유하고 이태원을 찾았던 시민들을 방화범에, 이임재 전 서장을 소방시설 관리자에 비유했습니다. 당연히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후 검찰이 이태원 참사가 일부 무질서한 시민의 고의로 일어난
냐는 말이냐고 지적하자 이임재 전 서장은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소식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고 이제 재판 결과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아직도 정치적 어떤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이상민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는 최장수 장관과 최장수 총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정권뿐만이 아니라 그냥 5년 역대급. 운영은 다 같이 하지 않을까? 한덕수는 교체하고 싶어도 교체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것 같고. 청문회 통과가 어려우니까. 예, 이상민 장관도 뭐 그냥 지금은 가장 국무위원 중에서 믿을 사람은 이상민밖에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좌동훈, 우상민 뭐 이런 분위기였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김용현이 핵심. 경호처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충암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경호처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가 쏟아질 것 같다. 지금 이 정권의 치부를 경호처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사실상 뭐 천공 온 거냐 아니냐 관저 옛날에 뭐 그 논란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은 일들이 경호처하고 지금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새 김진일 평론가 촉이 좋은데요. 김용현을 주목하라. 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7월 2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박성태, 장성철 두 사람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투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